안녕하세요. 혹시 생성형 AI 아직도 이메일 쓰거나 자료 요약하는 데 주로 쓰고 계신가요? 물론 그것만으로도 정말 훌륭하죠. 하지만 오늘은 AI를 단순한 생산성 도구를 넘어서 우리의 창의적인 파트너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리더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AI를 도입해서 비용 줄이고 시간 아끼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실제로 많은 일들이 훨씬 쉬워지고 빨라졌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자, 근데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최근 조사에서요, 아이디어 생성이나 브레인스토밍에 AI를 쓴다는 응답이 딱 1년 만에 무려 12%나 늘었습니다. 순위도 9계단이나 껑충 뛰어 올라서 이제는 AI의 5대 활용 사례 중 하나가 됐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제 AI는 그냥 일을 빨리 해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AI의 진짜 잠재력은 하던 일을 더 빨리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창의성 그 자체를 증폭시키는 데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잠재력을 제대로 터뜨리려면 우선 훌륭한 아이디어라는 게 대체 뭔지 그 구성 요소부터 알아야겠죠?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훌륭한 아이디어를 AI로 만들려면 역설적으로 사람의 창의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창의성의 기본 재료가 뭔지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우리가 흔히 아이디어 낸다고 하면 그냥 막연히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는 걸 말하는데요. 비즈니스에서는 좀 다릅니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독창적이면서도 적절한, 그러니까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죠. 여기서 키워드 두 개가 나옵니다. 바로 독창성과 적절성 사이의 균형입니다. 독창성은 이 아이디어가 얼마나 새롭고 기발한지에 대한 거고요. 적절성은 이게 얼마나 현실성 있고 우리 문제랑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거죠.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뭐랄까 반쪽짜리 아이디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재밌는데요. 연구를 보니까 우리 뇌가 창의적인 생각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길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길은 지속성입니다. 이건 뭐냐면 소수의 괜찮아 보이는 아이디어를 잡고 한 우물을 깊게 파고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길은 유연성인데요. 이건 완전히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개념들을 휙 연결해서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능력 같은 거죠. 좋아요. 그럼 이제 이 지속성과 유연성이라는 두 가지 창의적 경로를 우리가 쓰는 AI한테 어떻게 적용하고 또 유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지속성, 즉 아이디어를 깊게 파고드는 능력을 AI에서 끌어내려면요. 예를 들어 미세 조정, 파인 튜닝은 우리 회사만의 말투나 데이터를 AI한테 계속 가르쳐서 우리 회사 전문가로 만드는 거고요. 소량학습 프롬프트, 퓨샷 프롬프트는 AI한테 자, 이게 정답이야. 이런 식으로 해봐 하고 족집게 과외를 시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검색 강화 생성, RAG는 AI한테 최신 논문이나 실시간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눈을 달아줘서 아이디어의 깊이를 더하게 만드는 거죠. 반대로 기존의 틀을 확 깨버리는 유연성은 어떨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첫째, 페르소나 기법. AI한테 역할을 주는 거예요. 너 오늘부터 스티브 잡스야. 이 문제 어떻게 풀래? 이렇게요. 그럼 완전히 다른 관점이 나오겠죠? 또 이 온도 설정은 AI의 똘끼를 조절하는 스위치 같은 거예요. 이 값을 올리면 와, 진짜 어디로 칠지 모르는 좀 이상해 보여도 신선한 아이디어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바로 이런 기법들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되면 AI는 더 이상 명령만 기다리는 도구가 아니에요. 함께 머리를 맞대는 진짜 브레인스토밍 파트너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역할은요, 절대로 지치지 않는 디자이너입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여성을 위한 캠페인 아이디어 10개 만들어줘? 좋아, 그럼 이번엔 은퇴한 남성 고객 버전으로 10개 더? 이런 걸 밤새 시켜도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거죠. 두 번째 역할은 우리 아이디어에 날개를 달아주는 아주 뛰어난 카피라이터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포장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AI가 바로 그 일을 해주는 겁니다. 더 날카롭게, 더 설득력 있게, 더 매력적으로요. 세 번째 역할, 이건 정말 강력합니다. 바로 깐깐한 면접관 역할이에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계속 왜 그렇죠? 그 근거는 뭐죠? 이렇게 파고들어서 우리 스스로가 놓치고 있던 맹점을 깨닫게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역할은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입니다.
AI한테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고객 역할을 맡겨보는 거예요. 자, 넌 오늘부터 까다로운 30대 직장인이야. 이 상품 어때? 이렇게 직접 시뮬레이션 해보고 현실적인 피드백을 미리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론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멋진 실제 사례죠. 많은 기업들이 벌써 이렇게 AI와 똑똑하게 협업하면서 혁신의 속도를 미친 듯이 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AI와의 창의적인 파트너십이 점점 더 보편화된다면 우리 시장 전체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이 새로운 방식이 혁신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딱 양날의 검과 같아요. 한편으로는 AI 덕분에 누구나 쉽게 괜찮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되니까 창의성의 평균 수준이 확 올라가겠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들 비슷한 AI 도구를 쓰다 보면 결국 아이디어들이 다 비슷비슷해질 위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수없이 쏟아지는 아이디어 중에서 진짜 보석을 알아보는 것, 즉 평가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기술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더 많은 답을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갇혀있던 생각의 틀, 그 감옥의 벽을 부수고 나올 수 있도록 자극하고 도와주는 데 있는 겁니다. 혁신의 미래는 인간과 AI의 파트너십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은 AI를 쓸까 말까가 아닙니다. 이 강력한 파트너를 나는 어떻게 현명하게 이끌어갈 것인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각자가 찾아야 할 시간입니다.